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12월 10일, 저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긴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증시 분위기가 전약 후강에 좋은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미 증시가 호응을 해주진 못했고, 오늘 우리 증시는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반등 시도는 좀 보였지만, 뭐 이렇게 세게 올려놓지는 못했다. 자, 오늘 일단 시장 얘기도 좀 드리고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볼 특징주들 좀 말씀을 드리고 종목들도 좀 점검도 좀 해드릴 예정인데 또 다 못 다루는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지금은 차분히 잘 담아서 시간 투자를 차근히 해 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시장의 변동을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진득하게 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잘 담아 두시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개파락 해가지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도 갔었습니다. 마이너스 한 1%. 하지만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0.6. 거의 시가 정도 끝났다. 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올려놓는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하락 마감입니다. 오늘 미 증시는 어제 우리 증시는 뭐 사실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코스닥인데요. 전날에 뭐 엄청나게 그냥 뻥 터졌습니다. 예. 그죠? 뭐 반도체도 좋고 뭐 그 외에 뭐 2차 전지도 좋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돌았습니다. 코스피도 한번 보실래요? 코스피도 전날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쭉 들으면서 그죠?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뭐 주말장 어떻게 막 김이 쑥 빠지는 거죠. 김 빠진 맥주를 마시는 느낌이라고 할까? 네.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뜨끈한 콜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미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비교적 견조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죠. 견조했다.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7%나 이건 내리꽂은 겁니다. 갑자기 뭔가 걱정돼. 겁나. 그래서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 보시게 되면 기술주 전반의 S&P 500인데요. 예, 전반적으로 빠졌다. 빅테크 주식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메타, 뭐 아마존 대부분 빠졌지만 이쪽 보시면 반도체주들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4.2%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AMD가 4.9% 떨어졌고, 자일링스가 4%나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 NXPI 마이너스 1%, 이건 뭐 좀 덜 빠졌네요. 엔비디아, AMD, 자일링스가 좀 많이 빠졌다.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마이너스 6%, GM포드는 약보합 정도니까 뭐 큰 부담 없죠. 여기에 플러스 루시드가 18% 정도 급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우리 돈으로는 한 2조가 넘는 17억 5천만 달러에 나는 선순위 채권 발행, 그죠? 채권 발행 소식에 빠졌는데 뭐 아무튼 최근에 좀 악세가 있었는데 주말장을 지나서 좀 반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는 뭐 비교적 부담되긴 했지만 뭐 그렇습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도 좀 덜 빠진 쪽은 어디야? 기술주들은 좀 많이 빠졌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컨택트 주식들 또 우리 뭐 소위 코로나 피해주들 이런 애들은 좀 덜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왜 떨어진 것이냐? 분위기 잘 타고 가다가 말이죠. 자, 오미크론은 신선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의 악재로 인해서 깨졌던 자리는 주식시장이 모두 다 회복한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잘 보시게 되면 여기 하락갭이 있잖아요. 하락갭, 여기가 이제 오미크론 악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인데
이미 다 회복했으니까 이거는 버스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의 영향력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장의 관심사는 인플레이션, 기존에 있던, 그다음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또 좀 빠졌다. 뭐 개별 악재도 좀 있었겠지만 이런 그림입니다. 자, 언제쯤 이 분위기가 좀 해소가 돼요? 특히 이제 이 기술주, 그죠? 물론 이번 주말에 반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14, 15 FOMC.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걱정되는 거예요, 다들. 생각보다 더 빨리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FOMC, 이번 FOMC 그거 확인할까? 그럼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신선한 악재가 될까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에는 좀 불확실성, 그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불확실성 좀 해소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환율은 이렇게 박스권에 있습니다. $1인데요. 예, 자, 오늘 1180원 살짝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 그림에서 놀고 있다. 당분간 이 안에서 계속 뭐 놀긴 하겠죠. 자, 시장도 박스권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다. 자, 국내 증시는요. 국내 증시는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주저앉는 거래소, 주저앉는데 이제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영향을 했던 것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죠? 네. 자, 얘들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어땠습니까? 전날까지만 해도 양봉으로 그림이 좋았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뚝 떨어져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지만 SK 하이닉스 조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1.6% 오늘 떨어졌고요. SK 하이닉스 2.4% 떨어진, 네이버 1%, 삼성바이오로직 1.6%, LG와 뭐 1% 해갖고 전체적인 애들은 좀 부진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삼성 SDI, 그 다음 현대차 계좌, 여기는 좀 내년도 2022년도에 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차 라인에 부품, 현대차 라인에 있는 뭐 현대위아,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코스피 200에 들어왔던 명신산업은 전략 후강에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그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코스피 200 들어오자마자 두들겨 맞았는데, 사실 이 주식을 좀 팔았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영향이었고, 여기 보시면 뭐 크래프톤이나 KB금융, 현대모비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할 거 LG전자 하고 현대차라인. 예, 그쪽이 조금 주목이 됩니다. LG전자 오늘 2.4%, 그리고 SK이노베이션 4.5% 올랐는데요. 양은 블록을 한번 쭉 찍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그나마 수급이 좋은 동네 애들이 뭐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기총 상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6%, 에코프로비엠스 무려 4.7%, 펄어비스 5% 떨어지고 LNF 5% 떨어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4% 떨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돼? 이쪽이 그냥 다 주저앉은 거죠. 사실 에코프로, BM, LNF 여기는 2차전지주를 대표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게임주를 대표하는 여기 펄어비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애들, 특히 위메이드 최근 들어서 변동이 커졌어요. 그죠? 이런 거. 물론 네오위즈는 오늘 뜬금없이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눈에 띄는 애들은 별로 없었다. 다만 몇 가지 있었다. 그죠? 예. 좀 전에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예. 거래소만 보더라도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차 라인하고요. 그죠? 쭉 내려보시면은 뭐 현대모비스도 그렇지만 LG전자나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뭐냐? 올해 2021년 전반적으로 좀 쉬었습니다. 내년도 2022년이 주목되는 대형주 정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였냐? 지금은 잘 담아두고 차분히 아필이라서 죄송합니다.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 아무래도 화면에다 쓰다 보니까요.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번 달 중요한 것이 이제 FOMC. 어차피 금리는 조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테이퍼링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은 이 FOMC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요게 좀 지나면 불확실성 좀 해소되는 그림 정도로 가지 않을까. 어차피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일시적인 충격 정도는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 뒤집어 얘기하면 이 코스피가 지금 2,900선에 이렇게 지지를 잘 받다가 한번 깨지니까 우르르 쏟아졌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저점이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2,900을 깨진 거는 사실 뭐 금리 인상이다, 조기 금리 인상 이런 게 아니라 오미크론발 이런 바이러스발 악재 이런 악재였습니다. 근데 이 악재는 해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2,900을 하회할 가능성은 좀 낮다. 빠지게 되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림에서 이런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승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한쪽, 이쪽 이렇게 놓으면 이쪽에는 성장주가 있고요. 이쪽엔 그냥 다 뭉창 다 여기 이 동네에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특히 이제 여기 2차 전지, 뭐 게임주도 있을 것이고 뭡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좋았던 종목 전부 다 이쪽인 거고요. 그죠? 예. 반대쪽에서는 낙폭과대주. 소위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드코로나 뭐 이런 애들도 다 여기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2020년 올해 쉬었던 21년 올해 쉬었던 애들 전부 다 이쪽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조금 무뎌지는 뭐라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미리 빠졌던 종목.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시면요, 뭐 그런 애들이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세계입니다. 야,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 오미크론 이슈도 있었고. 하지만 야,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 종목을 잘 보면서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결국에는 지금은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된다. 사람들은 발빠르게 사고 팔라고 합니다. 발빠르게. 오늘 반도체 주식은 죄다 떨어졌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죠? 장비주들 전부 다 마이너스였고요. 뭐 소재, 반도체 소재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전날에는 플러스였거든요.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오늘 LNF가 거의 5% 빠졌습니다. 전날에는 반등 나오다가 훅 주저앉은 겁니다. 그죠? 에코프로 BM 전날에는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섰다가 오늘 훅 주저앉은 겁니다. 에코프로 오늘 7% 떨어졌습니다. 전날에는 이렇게 견조했지만 오늘 61선 또 깨고 흘러내렸습니다. 자, 어렵게 박자 맞추기 하시고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후속주들 이런 것들 낙폭 과대주 이런 거 은히 시간 투자하면서 또 시장의 변동이 생기면 차분히 또 담으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도 한번 저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IT 대형주들 중에서 물론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 다음에 뭐 LG전자, LG이노텍, 삼성
뭐 이런 애들 뭐 있는데, LG전자.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LG전자를 아마 최근에 사가지고 돈 번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말이죠. 저는 흐름을 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튀어 올라가다가 증시가 급락하면서 쏟아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겁먹어서 버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차근히 진드간이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또 다시 돌려놔서 어찌 보면 이게 그냥 박스권 하단의 덩어리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덩어리가 깨지지 않고 잘 붙어 있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자,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이 있었지만 뭐 버리려면 버릴 수 있죠. 증시가 불안해. 내가 자꾸 팔고 싶어. 뭐 팔면 파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런 하단의 지지선이 깨지기 전에는 오늘도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거래가 전날되면 절반입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주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 뭐 계속해서 오르다가 막히고 하고 있습니다. 팔고 떠나든가 아니면 기다려본다. 이 진드간이 기다리는 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현대차가요. 살짝 플러스로 끝났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반등 나왔고 오늘 명신산업. 이건 명신산업입니다. 이거 이번에 코스피 200에 들어왔죠. 명신산업은 거의 3% 오늘 반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박스권 하단에 있는 덩어리 가격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깨지지도 않습니다. 자,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 아까 게임주 네오위즈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잘 보시게 되면 자, 최근에 게임들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밀렸고 위메이드 같은 것도 급등했다가 막 밀렸고 그죠? 네오위즈 홀딩스도 급등했다가 이렇게 좀 내려있는데 그리고 이제 네오위즈는 아직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다. 근데 진득이 있어야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였냐? 그죠? 무슨 얘기였느냐? 네, 무슨 얘기였냐? 사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2주 동안 급등했다가 다시 또 두들겨 맞았다가 이번 주도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저감에서 들어와서 오늘은 장중에 한 15% 정도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자를 잘 맞춰서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거를 뭐 잘하면 뭐 돈도 많이 벌겠. 그렇다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예. 자, 하지만 그냥 가만히 진드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당초 이 주식이 주가가 오르는 게 없다. 첫 번째. 그죠? 다른 거 대비해서. 두 번째.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네오위즈 홀딩스가 자회사 네오플라이를 통해서 그죠? 가상자산 이쪽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P2E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네오플라이의 저 블록체인 플랫폼 네오핀을 기반으로 해서 네오위즈의 게임, 그죠? 판때기는 네오위즈가 제공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이 이런 겁니다. 네오위즈 인기 모바일 게임 브라운 더스트하고 그다음에 저기 크립토 골프 임팩트. 크립토 골프 임팩트는 이 네오핀 기반으로 해서 내년 3월인가요? 그죠? 출시를 하겠다. 그죠? 결국엔 게임하면서 돈도 벌고 게임 코인을 얻어가지고 이걸 네오핀 통해서 네오핀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뭐 아이템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기대했던 건데 이제 그 재료는 나와서 오늘 주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선을 좀 넘어선 쪽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4만 원을 아예 하는지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이런 애들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부품주 한번 보겠습니다. 부품주. 지금 아까 삼성전자도 얘기했지만 파트론은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예, 내년도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연간 기준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1000억대로 이제 좀 매출이 넘어섰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아니, 천억대란다, 저기. 영업이익이 천억대를 넘어선 적이 별로 없어요. 없지, 지금까지. 하지만 내년 2022년 영업이익 1천억 트라이를 한다. 이겁니다.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는 42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한 700억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도가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수급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계속 밀고 가는 것이다 라고,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트론도 있고요. 나무가 있었습니다. 3D 센싱. 주목받게 되는 나무가 저점을 쭉 올려서 지금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좋지 않았음에도 반면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밀렸습니다. 하지만 어디 도망가는 놈은 아니라는 거죠. 진득이 유지하다 보면 파트론처럼 튀어가는 애도 있고 나무가처럼 그 다음 튀어가는 애도 있고 아직 못 올라가는 결국에는 올라갈 거예요. 왜? 우리는 저가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플러스 시간 투자를 좀 해주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세계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신세계 수급 한번 보실래요? 신세계 수급이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는 완연하게 수급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의 매도를 한 거죠. 그죠? 자, 그 이전에 보시게 되면 폭락을 합니다. 오미크론발 악재로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11월 초인데요. 11월 달에는 MSCI 여기에서 이제 편출되면서 그 영향 미리 악재가 반영하면서 빠졌던 건데요. 역대급 주가가 하락을 했던 그 가격대에 다시 오니까 여지없이 굴립니다. 제가 이 구간은 담든지 매수라든지 추가라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25만 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25만 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신세계가 가장 화려할 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내년도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내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 이 동네에서 깨지는 주식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텔 신라니, 현대백화점도 급락했다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이런 자리에서 막 쫓아가면서 억지로 매도했다라고 하면 지금 괜한 짓을 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또 8만 원 나오고 넘어. 그럼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또 순차적으로 어디로? 2022년 내년 화려할 때까지 가져가는 거죠. 여기 호텔 신라 같은 것도 보십시오. 호텔 신라, 최근에 증권사였죠? 하나금융이, 그죠? 네, 하나금융이, 호텔 신라가, 해외여행이 재개가 되면, 최대 수혜를 누릴 것이다. 최대 수혜를 누릴 것이다. 다들 아는 얘기죠. 그죠? 아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서 목표가 얼마? 10만 원은 불렀습니다. 10만 원. 그죠? 이번에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좀 빠지긴 했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예를 들어서 8만 원이 깨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회복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결국엔 시간 투자하면서 가게 될 것인데 시간 투자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정말 좋은 가격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 주식을 이 밑바닥에서 버렸다. 괜한 짓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또는 변동이 생기면 천천히 담으면 돼. 그리고 시간 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뻔한 승부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여행 재개되면 최대로 가장 좋은 수혜를 받게 되는 거. 그건 아무나 다 알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만 누가 실천하느냐. 누가 그 지지부진한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야, 정말. 그죠? 네. 오늘 수급은 이렇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버리고 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은 주식을 사고 있다.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사고 있다. 뭡니까? 가격 매시 생기고 있다. 더 나쁘게 볼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주식도 이 밑바닥은 깨졌습니다. 그죠?
깨지면 뭐, 그죠? 뭐 여기다 던졌다고 쳐보십시오. 그리고 주가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제자리에서 지금 하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이전에 가장 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를 기대했던 소위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이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던 거 전부 다 반납하고 여기 와 있으니까, 그죠? 전부 다 반납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주식도 그냥 뻔한 겁니다. 지금 왜 기관 투자자들, 왜 연기금은 왜 살까요? 네. 그죠? 뭐 이런 겁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 모두 투어죠. 지난주부터, 아이고. 차트를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투어 한번 보실래요? 하나 투어입니다. 지난주부터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제가 이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건 정말. 여기 65,000원대는 어디냐? 앞전에 다 우리가 했던 가격대입니다. 그죠? 악재가 없으면 이 가격에 오지 않습니다. 야, 근데 무슨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대를 유지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얘기해드렸죠. 어차피 이번 겨울을 지나면, 그리고 다음 주에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 아마 그 성과는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하지만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회복된다는 것은 악재를 미리 반영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는 뚝뚝뚝뚝 담아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애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담아두는 겁니다. 우리 저기 항공주들도 있지만 한진칼 아마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진칼. 한진칼 주가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훅 떨어졌습니다. 6만원 깨지고 5만 5천원이 깨져가지고 5만원 초반에 왔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6만 5천원 언저리였습니다. 6만 5천원. 그죠? 변화가 시작되는 거. 특히 이 종목은 연기금이 중요한데, 자, 한번 보실래요? 자, 변화가 시작되고요. 지금은 쉬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여섯. 13거래일 연속해서 사고 있고, 최근엔 외국인도 3거래일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변화죠. 그렇죠? 자, 다음 주에 또 스물스물 이 제자리에 또 왔으니까 또 7만원 트라이도 하게 될 거예요.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이브 주가가 전 어찌됐든 이번에 이 저점에서 주식을 좀 받았습니다. 뭐 엔터주 다른 애도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가가 말이죠. 제가 여기서는 일부 파시라고 그랬고, 그죠? 그러면은 파시라고 그랬고, 그럼 주가는 지금 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기다리니까 가격매일 생겨. 그죠? 물론 이게 깨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오면,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 42만원. 여기 얼마입니까? 35만원. 34, 35만원. 먹을 폭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중요한 건 첫 번째,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낙폭 과대주들, 특히 2021년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던 주식은 모두 2022년을 바라보면서 넘기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장에 좋았던 성장 섹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2차전지 애들도 있을 것이고, 뭐 게임주들도 있을 것이고, 뭐 메타버스니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선발주, 먼저 오른 주식보다는 덜 오른 후속주들을 봐야 됩니다. 후발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2차전지 쪽에서도 나노신소재 같은 애들이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죠?
또는 뭐 SK IET 같이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졌던 애들, 쌍바닥 찍고, 뭐 아직은 완연하게 돌리진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왜? 먼저 빠졌으니까. 신사업, 동원 시스템 같이 신사업 하고 있는 애들, 결국에는 내년도 다 주목이 되는 회사란 말이죠. OCI, 그죠? OCI. 지금 이 가격 10만 원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반전이 나올 때가 이제 반전 시점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움직이는 애들. 아까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올라가는 애들 따라 사서 부담스러우면 아직 못 오른 애들 중에서 저가권에 있는 애들을 사가지고 그냥 기다려보는 겁니다. 우리 파트로는 어떻게 수익 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투자를 해서 지금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거. 그래서 지금은 진득이 잘 담아두고 이미 또 담아두셨다면 그죠? 시간 투자를 차근히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요즘 같은 때 어설프게 괜히 단타하고 작은 수익을 빨리빨리 내야 된다. 투자 금액이 어느 되면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진득하게 끌고 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또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주말에 이번에 태블릿 PC 이벤트를 좀 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월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정품 태블릿 PC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특강도 태블릿 PC에 포함을 해서 드립니다. 모델명은 A7 SMT 500N 요 모델로 드립니다. 저희 책도 한 권 드리고요. 그래서 3개월 가입 금액이 99만 원. 여기 이제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자, 이건 월요일까지 1668-4351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이때는 새로운 악재가 있었죠. 오미크론이라는. 제가 이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들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재는 그죠? 신선할 때가 있고 식상할 때가 있다. 신선하게 새로운 악재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식상한 악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를 막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몸이 달아올랐다고 해서 또는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내가 뭔가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빨리 가지지도 않습니다. 보다 더 여유를 갖고 요만한 그림을 그렸다면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보는 게 맞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